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멘토 알렉스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 1분 정도 백엔드로 왜 지원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멘토링 진행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님께서 이제 현재 상태? 네. 현재 상태요? 네네. 현재 지금 건설 현장 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관리자, 원래 이 전 직장이 에지화학에서 네. 메세저 프로그램 관리자였었는데, 네네. 그거 하다가 그게 뭐가 좋냐고, 건설 현장이 더 좋다고 해서 건설 현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 2년 네. 댕겨봤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IT 쪽으로 뛰어들려고 했었는데, 네. 이, 뭐냐, 이분아이를 접하게 됐고, 네. 이분아이에서 이제 직종이 많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제일 그나마 오래 먹고 살 길이 이 백엔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백엔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혹시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공은 원래는 학위는 컴퓨터 공학을 땄어요. 그 네. 학점은행제로. 네네. 그리고 이게 애저학 가기 전에 몇 군데 더 댕겼었는데, 네네. 뭐지? 학원 있잖아요. 네네. IT 학원. 네네. 그게도 다녔었고요. 부트캠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부트캠프는 아니고, IT 뱅크?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보니까 뭐지? 인사팀 쪽에서, 이분화 인사팀 쪽에서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나요? 그, 개발자로서 일을, 개발자 경력은 없죠. 없으세요? 아, 예. 잘못 알려주셨나 보네. 네. 학원, IT, IT 쪽 그건 맞죠. 학원에서 조금 개발 그 정도 배운 정도? 네. 혹시 어떤 걸 그리고 배우셨나요?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커리큘럼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냥 대강 말하면 이제 네트워크 네. 뭐 그리고 간단한 C 언어 배웠고 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윈도우 AD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거 보안 과정을 배웠었거든요. 네네네. 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우선, 실례가 안 되면 나이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34이요, 만. 네. 네. 33살이시고, 우선 제가 제 설명을 안 들었네요. 저는 지금, 넥슨에서 8년차 백엔드 엔지니어예요. 저도 아, 지금 예. 네. 처음부터 백엔드를 했던 건 아니고, 한 초반 3년은 게임 네. 개발을 했다가, 이게 네. 도메인에 너무 지엽적이더라고요, 게임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음, 이거랑 똑같아요, 저도. 오래 일하고 싶어서 편하지 않는 네. 곳에 왔어요, 저도. 도메인이. 그러니까 이게 음, 도메인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네. 어느 회사가나 다 백엔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백엔드가 어디에 쓰이냐면 돈 관련되거나 이 플랫폼에 지금 요즘에 IT 웹 2.0이라고 해서 어떤 웹사이트건 로그인을 하고 뭐 메일을 주고받건 채팅을 하건 결제를 하건 다 이 자바 백엔드 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 10년 동안은 앞으로 이 자바 백단의 어플리케이션이
그 수요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부분은 잘 오신 것 같고, 예, 직무는 맞게 오셨어요. 네, 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려면. 네,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백단 경력은 6년 정도 되고, 그 예, 경력 말고도 이제 학원 지금 이브다이에서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프로그래머 그 멘토로 한 2년 예, 반이 넘어서 그 예, 가르쳤던 내용들의 커리큘럼을 오늘은 이제 좀 간략하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앞으로 진행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어떤 부분에서 뭐로 어떻게 취업할 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목적을 먼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어느 목표를요? 회사에 예, 보통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원하는 도메인에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되는 거죠. 백엔드 예, 그리고 지금 전공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4년제 학점제가 신 건가요? 예, 예, 네네. 전공자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도메인을 정하시고 그 공고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백단 엔지니어도 그 네, 서비스 기업이냐, 뭐 SI 기업이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영어. 예,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준비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음, 혹시 생각하시는 회사가 있으세요? 가고 싶은 이게 목표가 좀 더 높으실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 목표가 높아야 그 아래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뭐 그냥 그래요. 중소기업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실 저한테 굳이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멘토링을. 저는, 네, 저는 일단은 무조건 높은데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대기업. 일단 저도 깨서 넥슨 3M, 3 뭐였더라? 3M 되는 네, 거? 일단 그 길을 목표로 잡긴 했는데, 네네, 설계해 주신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중견기업쯤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음, 목표는 네, 그 길로 일단 하고 네. 가겠습니다. 근데 최종은. 그게 그냥 네,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은데 그게 예, 확실하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도메인인 이유랑 왜 예, 내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어찌됐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음, 지원자끼리 경쟁을 해야겠죠. 그쵸, 똑같은 포트폴리오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사실 당연히 어린 사람 좋아할 거고 그쵸. 나이가 좀 많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맞아요.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 일을 우리 팀에서 시키면은 곧바로 적응해가지고 뭔가 현업에서 그 성과를 낼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목표 의식이 아니 왜 그 도메인이어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네, 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준프로 막 자격증도 땄었고 스타크래프트 음, 그거 가지고 뭔가 게임을 어떻게 잘할까 하다가 뭔가 그 게임 로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뒷단에서 네, 그 요즘에 툴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제 툴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뭐 로직으로만 안 짰지 막 기획이 막 되더라고요. 게임 관련된 걸. 음, 그런 도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게임 공학과라는 곳을 갔어요. 예, 그 게임을 실제 개발하는 곳이죠. 그 프로그래밍 예, 하는 걸 좋아했지 개발은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쵸. 우연찮게 그렇게 갔는데 어찌됐건 연관이 되잖아요. 그 도메인을 네, 알고 그 지식을 알고 뭐, DB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뭐 ERD 예, 설계라든지 시퀀스 예,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내부 로직을 알아야만 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사전 지식들을 제가 면접에서 많이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 그 게임 예, 회사의 프로그래머 이직할 때 그런 것들에 음, 대한 밑바탕 지식이 좀 있어야 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예, 그 밑바탕 지식이 그냥 나는 큰데 가고 싶어요는 아무 의미가 도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도메인에 연관된 지식이 좀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도면에 연관된, 일단 학원에서 배운 거 정도면 그 정도는 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제가 그 애저하게 했을 때 실무적으로 했을 때도 크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제 실무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배운 거랑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이제 업무를 했을 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잘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그 예, 업무를 했다는 게 어느 곳에서 예. 하신 거죠? 에이지화학에서 이제, 엑지화학, 네. 예, 예. 에이지화학에서 이제 매체지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제어 프로그램? 관리자였거든요. 이 매치 예, 제어 프로그램이요? 예. 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를 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죠. 전 엔지니어니까. 그냥 사용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쵸. 이 사용을 할 때 그게 이제 관리자. 네, 사용을 하고 그게 막 데이터베이스 그게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 같은 거 날리고 네. 뭐 아, 그런 쿼리도 부분을 짜실 수 있으세요? 쿼리 간다는 건 짰었죠. 근데 그것도 네네네. 한 지금 한 3년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다 기억이 날 텐데 네. 예, 어느 정도는 혹시 하죠. 조인문 같은 거 기억나세요? 조인 해가지고 쓴 적 있으세요? 조인도 썼죠. 그러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저랑 네, 수업할 때. 그러면 이제, 요런 경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찌됐건. 예, 예. 그 이해를 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갑자기 게임이 너무 뜬금없잖아요. 지금 LG 화학에서. 그쵸. 이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도 녹여야 될 경력이 있으시면은 오케이인데, 네, 애매하면 차라리 그냥 이 화학 빼는 게 나아요. 뺀다기보다는, 동아님의 가지고 있는 그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최대한. 새로 음, 만들 방법도 있긴 한데 너무 오래 네, 걸리고 우선 지금 현재 네. 상태를 오늘은 서로 파악하는 상태라고 파악하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그 원하는 도메인이 꼭 게임이신가요? 오늘 꼭 지금 게임은 네,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그냥 일단은 백엔드 엔지니어로 해서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는 게 목표이긴 하죠. 이 어디인가에라는 자체가 목표가 네, 없으면 그냥 네. 그 근데 목표에 맞게끔 그러니까 당연히 제너럴하게 제가 다 전반적인 거는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나가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자들 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왜 나는 여기가 아니면 안 음, 되겠다라든지 이거 요즘에 되게 그 공고도 문도 많이 없고 예. 이제 더 좋은 곳 가시려면은 더 필요해요, 저런 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음, 있는지 먼저 오늘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음, 막연했습니다. 네, 우선 막연한 상태다. 네, 우선 네, 우리 현재 파악한 상태니까 막연한 상태. 네, 목표 설정은 없고 우선 네. 대기업에 가시고 싶은 이유는 어떤 거네요? 대기업인 이유. 다녀보셔서 그런가? 대기업에 다녀봐서는 아니고, 뭐, 대기업일수록 이제 조건이 좋잖아요. 어떤 게 좋으시다고? 조건이요. 네, 뭐, 연봉, 금전적이라든지, 뭐, 어, 그 뭐죠? 연봉 처우, 이제 개발 문화라든지, 복지? 네, 복지 엄청 많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고 네, 싶으신 거는 그 동아리 말고도 다 모든 지원자가 그러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쵸. 네. 네, 우선 여기까지 네, 동아님이 어떤 사람인지 인적적으로 좀 물어봤고요. 근데 네. 저랑 이제 뭘 공부할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우선 자바 언어를 써본 적 있으세요? 자바는 안 써봤어요. 음, 우선 자바랑 프레임워크가 뭔지 혹시 학원에서 배운 적 있으신가요? 프레임워크. 프레임, 프레임워크, 어,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우선 요 상태로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우선 간략하게 예, 어떤 거를 쓸 건지. 그리고 이제 백엔드라는 거는 사실은 웹 기반 서버에, 이 내용은 아시나요, 혹시?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예, 되게 많아요. 예, HTTP, 뭐 TCP, 예, UDP, 예, 네트워크 공부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뭐 예, 최근에는 뭐 프로토 버퍼라든지 그런 프로토콜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토콜이 이제 예, 서버 간의 통신의 규약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서버의 요청의 단위를 패킷이라 하는데 패킷에 어떤 값에 어떤 설정에 어떻게 넣을지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웹 기반 HTTP로 취업을 하실 거예요. 음,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자바 언어인데 이 자바 언어로만 개발하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혹시 프레임워크가 왜 예,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해 주실 아니요. 수 있나요, 저한테? 없으시죠, 아직? 네. 예, 프레임워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 베이킹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베이킹을 하는데 오븐기가 없이 모닥불 지펴가지고 베이킹 할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오븐기를 사용하면 되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 그러니까 빵을 구울 때 일정한 아웃풋을 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 베이킹에서의 오븐기처럼 우리 자바 언어로 무슨 산출물을 낼 텐데 어플리케이션을 근데 그 낼 때 계산기라고 해볼게요. 계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 라이브러리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루트 메서드라든지 아니면 뭐 제곱 메서드 아니면 나누기는 뭐 당연히 그냥 자바 디폴트 JDK 그 패키지 안에 있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 베이킹을 할 때 뭐 반죽이야 손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언어 단에서 다 되는 건데 이렇게 오븐기라든지 아니면 뭐 휘핑기 이런 거 없잖아요. 또 네,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븐기, 뭐 휘핑기라든지 이런 건 도구예요.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베이킹을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혹시 예, 예, 그래서 이해가 되시? 얘는 밀가루예요, 예, 밀가루. 예. 네. 원소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백엔드를 취업할 때 어, 지금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공고문을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약간 근데 3연이라고 하셔서 그냥 3연 중에 하나 백엔드 공고문을 갖고 볼게요. 예. 왜냐면 이거를 취업을 할 건데 실제 그 가시려는 곳에서 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아셔야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넥슨 채용으로 볼게요. 그럼 넥슨을 갖고 싶어서 하셨으니까 3연 중에서는 제일 크고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어서 네. 넥슨에서는 엔지니어 직군으로 백엔드를 뽑아요. 여기서 좀 아래로 보시면 백엔드 개발자 있잖아요. 요거는 네, 제가 끝나고 요 수업 그 플로우로 드릴게요. 이 수업 했던 내용은 네, 공고문,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려고 한다. 그 공고문은 여기고 이 공고문을 이제 저랑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원 자격이랑 우대사항이 있죠.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조건들. 그런 거요? 아, 네, 구직할 때 많이 네. 봤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아직?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릴게요. 우선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은 얘는 필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대사항도 필수예요, 요즘에는. 워낙 다 같이 얻어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서, 어, 네, 그냥 두 개 다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제. 언어 기반 백엔드 개발 경험. 이걸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언어의 문법은 기본이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주 언어를 가지고 어, 설명드릴게요. 특정 이슈를 해결한다거나 기능 개발이 가능한 상태예요. 질문이 뭐네,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지금 제 질문을 주세요. 특정 이슈라는 게, 네, 뭐, 엄청 많죠. 어떤 자, 건가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특정 이슈라는 게 뭐 아까 이 프로그래밍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DB가 갑자기 뭐 메모리 이슈나 CPU 이슈 때문에 DB가 갑자기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진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동작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머로서? 그, 프로그램으로서, 네네네. 프로그래머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LG 화학에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언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안 해가지고, 서버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가 네. 죽으면은, 하나가 다시,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네, 그거를 그러니까 메인 서버 그 보조 서버를 해가지고 메인 서버가 죽으면 보조 서버를 메인 서버로 승격시킨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쵸. 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건 이제 인프라 단에서 해결한 거고, 네, 애초에 DB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DB가 갑자기 왜 죽었을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인프라 단에서 장애를 대비해서 혹시나 해서 만든 레플리카 DB라고 해서 그 복제 DB라고 하거든요. 복제 DB를 다시 승격시키는 방법이고, DB가 왜 죽었는지 정확한 근거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 개발해 본 사람 엄청 많겠죠. 뭐 DB가 갑자기 죽은 이유는 어 커넥션을 많이 맺어가지고 뭐 리소스 메모리가 갑자기 100을 올라가가지고 네, 동작을 안 해가지고 꺼졌다라든지 OS 단에서 예외를 발생시켜가지고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서버가 갑자기 진짜 물리적인 서버가 그뭐 기상 때문에 그 서버 장비 자체가 꺼졌다든지 그 예외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자바 언어로 예외 처리를 할 줄 아냐를 물어본 거였어요. 이 한 줄은. 음,
네. 혹시 요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아니요? 없으세요? 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어 제가 아까 5분기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동아님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저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시로 지금 바로 직전 그 과외생분은 그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경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경매 경매 시스템. 시스템. 네. 경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뭐 하나의 물품을 올려가지고 판매자가 옥션 경매 이런 것도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옥션 아니요? 경매. 경매라는 게 입찰하고 낙찰하는 일이잖아요. 입찰했다가 낙찰하는 거 시간 제한 안으로. 네, 네, 그런 거를 만드는데 어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하냐면 개발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어 잠깐만 아이고. 네. 그 스프링은 이제 자바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거든요. 네, 스프링에 3 요소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IOC, 뭐 DI, PSA, AOP라는 이 3 요소가 있거든요. 이 네, 특징들이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짜면서도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실제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걸 그냥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객체 그 프로그래밍 관리할 때 이 언어로 관리하는데 만약에 절차지향적으로 짜면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영향도가 많아서 엄청 오래 걸려요. 수정 시간이. 음, 뭐 서버 점검 시간 막 10시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일을 하시면서? 무, 무한 점검. 네, 그런 거 막 10시간 막 20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본 네,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그쵸, 점검 그쵸. 꽤 그러면 했죠. 그 네, 회사는 이제 그 프로그램 이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그 다운 시간을 줄이는 그러니까 좋은 IT 개발 조직인 거죠. 그 시간이 줄어들수록. 프레임워크를 쓰면 막 10시간, 20시간이 아니라 무중단이라든지 아니면 한 30분, 10분 이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음, 프레임워크를 안 쓰면 다 막 C언어로 되어 있고 막 절차지향적으로만 짜져 있으면 막 20시간이 뭐예요? 한 일주일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요 스프링 단에서는 요 세 가지로 그 다운 시간을 줄인다거나 어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뭔가 변경될 때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들을 쓰겠다라고만 네,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내용은 뭐냐면 AP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API 들어봤죠. API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무엇인지. 들어는 봤는데, 만약에 네이버 API 같은 경우면은 뭐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네이버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그, 함수 같은 거를 얘네가 줘가지고 이거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설명하기 어렵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선 제 이 과외가 네, 되게 면접식입니다. 우선 제 과외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쉽게 알려주는 게 없어요. 지금 오늘은 첫 네, 수업이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알려드리는데 네, 면접식이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면접식으로 해야 머릿속에 확실하게 면접할 수 기억이 있죠. 남아서 네, 나중에 제가 다 알려버리면은 이거 언제 나갔죠라고 하면서 질문이 오면은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서 그걸 이게 네네, 계속 이제 이런 걸 이제 시스템 단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그 과외 시간이 더 좀 더 길면서 취업이 더 늦어져요. 네, 어찌됐건 저한테 과외를 받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 코어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서 좋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과외의 특징은 면접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안 알려줘요. 제가 이제 숙제를 오늘부터 내어드릴 거예요. 예, 숙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음, 공부를 하면서 어, 중간에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플로우에 남겨주셔서 제가 시간 될 때 한 번에 그 체크해가지고 답변도 달아드리거든요.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미리 알겠어요. 알려드리려고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이 면접식이 좋아요. 왜냐면 준비를 많이 해가야겠구나라고 매 순간마다 깨달으실 거예요. 저랑 진행할 때마다. 네. 네, 이거 API가 뭐냐면 약자부터 설명드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이버 API라고 하면은 API는 네이버의 리소스를 가지고 어, 용어들로 설명을 안 드리고 진짜 한글로 설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이버 리소스라 하면은 뭐 네이버 쇼핑, 뭐 네이버 웹툰, 네이버 또 뭐가 있죠? 네이버 중고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리소스를 가지고 다른 서버가 사용하기 쉽게 서버 엔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음, 엔드 포인트라 하면은 뭐 HTTP에서는 URL인 거죠. URL로 우리가 리소스를 가져오잖아요. 여기다가 네이버.com을 치면은 네이버 메인 화면이 오잖아요. 네. 네이버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지금 제가 제 눈으로 제 클라이언트 크롬 브라우저로 띄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리소스를 어떻게 보면 얘도 지금 API인 거죠. 어떻게 보면 API, 음, 그러니까 메인 인덱스의 API인 거죠. 크게 보면 이게 진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음, 네. 음,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 제공해주는 서버가 API예요. 쉽게 말해서. 네. 음, 그러니까 이런 이 레스트풀하다는 건 뭐냐면 이 리소스를 가져오는데 이 리소스를 이 URL만 가지고도 쉽게 파악해서 어떤 리소스인지 파악한 다음에 요청을 하게끔 가독성이 좋게 URL을 설계했다는 개념이에요. 레스트풀은. 네. 네. 그런 개념이고 이 형상 관리라는 거는 혹시 Git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 들어갔죠. 기나 기터브. 이게 무엇이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귀, 그, 이것도, 이, 계속, 이게, 이거, 괜찮습니다. 그 정말 네, 그냥 단어가 생각 안 나도 그냥 네, 뭔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네. 프로그램을 기술 올리고, 다들 네. 이제 제가 업데이트한 기록들 남기고, 네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막 수정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제 질문 드려볼게요. 업데이트 기록 왜 남겨야 될까요? 업데이트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기- 제가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난 소스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전에 거를 백업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정확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수정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보강 설명하면, 협업 시.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은 회사면 혼자 개발하는데, 저는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 11명이거든요. 10명이구나. 네, 10명이서 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제 API를 개발해요, 우리 팀이. 근데 지금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개발자가 한 명이 붙은 게 아니라 10명이 붙어가지고, 이 기능은 너가 개발하고, 이 기능은 너가 A가 개발하고, 이 기능은 B가 개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할 수 있잖아요, 협업을 해서. 네, 그때 깃이 필요해요. 깃에 브랜치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이 브랜치는 뭐 잔액 조회 기능 개발, 뭐 B 브랜치는 뭐 장바구니 기능 개발, 뭐 C 브랜치는 뭐 피지사의 트랜잭션 처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나눠서 협업할 때가 추가적으로 음, 깃이 필요합니다. 요 내용 혹시 어, 이해 아직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거 네. 제너럴하게 네. 그리고 기초 CS. 이 지식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학원에서 배웠던 지식들인 것 같아요. IT 뱅크 학원에서. 맞나요? 긴 나오기 전이었죠? 그냥 따로 이제 학원 다니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뭐 네. IT 쪽에 또 네. 저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려고 좀 알아봤던 그런 아, 것들이죠. CSDB 네트워크, 뭐,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이런 것들을 지금 따로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일단 학원에서 배우긴 배웠어요. 혹시 뭐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도. 자격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정보 처리 산업기사가 있어요. 아, 있으세요? 아, 그러면 네. 아시겠네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다 설명할 수 있게끔 되셔야 좋은 곳을 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레이가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요, 지금? 어레이 자료 구조의 특징.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음, 왜 설명해야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대기업을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대기업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매출이 1, 2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 넥슨 기준으로 뭐 히트2 최근에 오픈했을 때 하루 매출이 막 100억, 200억이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네, 근데 만약에 1시간이 장애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장애. 그러면 저걸 200억 나누기 24 하면은 뭐 대충 한 10억인가? 그럼 1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 한 연봉 좋은 아마 실력 좋은 개발자 한 2명 뽑아가지고 얘를 한 5분으로 단축시켰다고 해보세요. 단축. 그러면 개발자 연봉은 2억인데 그럼 8억을 회사 입장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쵸. 8억을 범. 이것 때문에 지금 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 단축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특정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컴퓨터 CS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만약에 이 1시간 장애를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유를 말을 못해. 그러면 점점 2시간, 3시간 하면 막 10억, 20억, 30억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모든 상황에서 되게 개발자한테 야 이거 원인이 뭐야? 근거는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A안 B안 C안 가져와서 시간 빨리 단축되는 거 말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팀장이. 음, 그래서 그거를 모의 면접 기술 면접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래머 취업을 할 때 기술 면접 때 항상 물어봐요. 이 자료 구조는 왜 썼고 떤 특징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데 또 다른 대안 방법은 없었어? 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기술 면접에서 꼬리를 물고. 음, 혹시 이런 기술 면접 프로그래머 기술 면접에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왜 저렇게 꼬치꼬치 깨묻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회사는 8억이 아니라 뭐 하여튼 8억 플러스 알파로 시간을 단축시킬 사람을 원해요. 그러려면 꼬치꼬치 캐묻는 거에 대한 꼬치꼬치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네.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 건 이제 제가 다 물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고 이제 우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트렌드는 뭐 별게 없고 요즘에 뭐 오픈 AI 아시죠? 네, 챗GPT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오픈 AI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트렌드? 어, 네, 뭐 요새 그게 블록체인. 제일 핫하잖아요.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조금 됐잖아요.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 점점 라이브러리도 많이 네, 나오긴 해서 이거는 이제 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그냥 제가 제너럴한 걸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자기 백단 개발 외에도 관심을 갖거나 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 네, 등등등. 네. 네. 네, 개발을 해본 사람.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성능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능이란? 성능? 성능. 그냥 간단하게 그 성능 자체가 그 성능이 아닌가요? 음, 또 이거 말로 풀려고 하니까 힘드네. 네. 뭐, 말로 풀어야 돼요. PC도 성능, 이런 식으로 캐시요? 빠르게, PC도 성능이란 PC요. PC, 네. 그죠. PC도 PC, 성능이, 예, CPU에 따라 다르고 뭔가 다르잖아요. 예. PC의 성능은 왜 좋아야 되죠? 하드웨어, 네? 왜 왜 줘야 좋아야 되죠? 되냐고요? 네. 어, 그, 뭐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문제없이 쓰려고? 정확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PC가 성능이 안 음, 좋은데 막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고 해요. 막. 그러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음. 게임이 꺼질 수도 있고, 그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이제 또 그렇고 뭐 이제 GPU 성능이 딸려서 네네. 그 뭐냐 뭐 하여튼 GPU 성능이 딸려서 뭐 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개발한 서버가 동시에 몇 명의 사용자를 충당할 수 있는지 내가 만든 API가 뭐 결제 API예요. 게임에서 지금 초당 한 10번씩 요청이 와가지고 결제가 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10시에 게임이 오픈해가지고 한 번에 1초에 막 10,000번이 요청이 왔어요. 그럼 갑자기 서버가 뻗었어요. 그럼 아까 이 같은 상황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네, 8억. 이 바로.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고 성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을 음, 해서 아까 한 번에 100명이 와도 끄떡 없게끔 다 결제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네, 하락을 안 달리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성능 튜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네, 어떤 게 필요한지 전반적인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 예, 아시겠죠? 예, 이거를 저랑 실제 할 거예요. 개념적인 네, 걸 공부하고, 아직 커리큘럼 설명 안 드렸는데, 지금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목표를 지금 여기로 음, 잡으셨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를 지금, 목적지를 지금 찍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네. 네. 자, 대용량이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대용량? 대용량이요? 네. 대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의 크기 아니에요? 음, 네. 근데 대용량인데 분산 처리래요. 분산 처리가 왜 필요할까요? 그 뭐냐, 그 수로가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수로가 오, 네네. 여러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정이 돼야지 좋으니까 한꺼번에 그러고 네. 하는데 야 좋다.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네. 왜 한꺼번에 수정돼야 좋죠? 수로가 이렇게 한 수로가 1번 한 수로가 하나를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사용자가 한 10명이면 한 수로를 10번 이용해야 되는데 수로가 네네. 10개가 있으면은 네네. 한 번에 10명을 10명을 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지금 그 CPU와 GPU 차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CPU는 네. 1클락당 뭐 한 번씩만 처리한다면 GPU는 CPU 한 100개씩 해가지고 초당 CPU 100번 찍는 것처럼 IO가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시려는 예, 건가요? 예. 맞아요. 방금 이제 처리 성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처리 성능 말고도 분산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책임을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책임. 책임 분리.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서버가 한 대가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하면은 그 서버가 장애가 나면, 아까 레플리카 아, 예, 예. 서버처럼 예. 임시 서버가 없으면 그냥 아까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 장애 시간이. 그러면 또 예. 8억이 아니라 8 곱하기 n 시간씩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책임을 분리해가지고 만약에 처리가 뭐야,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서버의 기능들을 서버별로 다 분리해요. 뭐 결제 서버, 인증 서버, 빌링 서버, 상점 서버, 로그인 서버, 이런 등등등등의 서버를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음, 장애가 났을 때 최소화하기 위한 분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처리 네. 성능도 당연히 뭐냐, 이유가 있죠. 네. 지금은 이 정도만. 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시나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네네. 클라우드 이게 아스. 무엇인가요? 네? 그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요? 그,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어렵네, 이거. 음, 어렵네요. 클라우드 아, 공부를 하긴 공부했었었는데. 하셨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저번에 옛날에 있던 데이터, 에이지, 하여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아, 네네. 말씀하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왜 나냐면 예, 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서버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걸 이제 IDC라고 하거든요. IDC라고 해서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원래 회사 단에서 다 관리를 했었어요. 서버실을 네, 빌려가지고 뭐 컴퓨터 깔고 OS 깔고 뭐 몇 대 두니 많이 뭐 네트워크 전원 장치를 어떻게 하고부터 다 깔았는데 이 IDC가 너무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나온 게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버를 IT 대기업 보통 팡이라 하죠 팡 페이스북 뭐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등의 이 팡 같은 기업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만큼 서버를 빌리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스타트업 같은 거나 아니면 작은 어플리케이션 사는 사람들이 서버실을 IDC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종량제 서버 대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는.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모양이 마치 IDC가 모여 뭐, 있어서 서버를
구름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내용. 클라우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서버에 모여 있는 모양을 구름처럼 표현했다라는 음, 의미고 그 그냥 서버를 종량제처럼 대여하는 개념이에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플러스 네. 알파로 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AWS 볼까요? 네, 이런 거는 공식 문서 보면서 하나씩 보는 게 나아서 AWS 엄마 치면 나올 것 같네요. AWS, 네, AWS 웹 서비스. 얘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거든요. 얘의 기능들이 무엇이냐면 네. 좀 느리네요. 잠시만요. 네. 자, 여기 있네요. 범주를 보면 플러스 그러니까 컴퓨팅 이거는 아까 종량제처럼 서버를 대여하는 개념에 아직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DB 대여해주고 스토리지 대여해주고 컨테이너 대여해주고 웹, 앱, 모바일 모두 다 대여해주고 서버리스라는 개념이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서버리스 음, 기계학습까지. 사실 이 기계학습 부분은 저희가 안 배울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머신러닝 쪽이라서 네. 여기는 백엔드에서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야 돼요. 이 음, 개념은 쉽게 말해서 하나씩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빡세고 잠깐만요. 컴퓨팅은 말 그대로 그 CPU가 무엇이고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뭐 CPU 4개냐, 3개냐, 2개냐, 네. 멀티코어냐, 아니면 뭐 몇 세대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종량제 따질 때 내가 좀 더 비싸게 낼 테니까 CPU 좀 더 좋은 컴퓨터 빌려줘라는 느낌이고요. DB는 아까 뭐 DB를 아신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네. 시스템인데 DB도 용량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설명하신 것처럼 메인 DB가 장애나면 레플리카 DB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빌리면서 설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DB를. 네. 네. 스토리지는 어 얘는 이제 저장소? 파일 시스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지금 제가 컴퓨터 윈도우거든요. 이 윈도우에 이렇게 네. 디렉토리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하나의 파일 시스템 서버를 만들어서 뭐 파일을 마운트 한다던가 아니면 뭐 네트워크를 공유해가지고 다른 서버에서 그 파일 디렉토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파일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지는. 음, 컨테이너는 이 가상화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네. 빡세네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웹이냐 모바일은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빌드한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네. 배포를 가능하게끔 AWS 제공을 해준대요. 서버리스는 서버가 없는데 서버가 동작하는 것처럼 만드는 개념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더 나은 코드를 동료들과 협업을 즐기는 분. 이게 아까 제가 깃을 쓰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네. 왜 넥슨에서는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냐면 한 프로젝트 10명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음, 코드를 써는다는 건 정말 괴로운 작업이에요. 예시를 들면 동아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데 네. 이 방법이라는 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비행기 타기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도 되고 킥보드 타도 되고. 근데 네. 그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유를 들면서 엄청나게 까다로울 거잖아요. 나는 내가 자전거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가고 싶은데 왜 내가 차 타고 가야 되라고 막 반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음,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사실은. 괴로운데 그래도 그 논리적인 거를 내가 잘못을 인지하고 그게 더 맞다고 어, 시- 나보다 더 상위권자라든지 아니면 뭐 직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들리면 바로 수긍할 수 있냐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음, 왜냐면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것도 방식이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내 방식이 맞다라고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이게 음, 지식을 대충 알다 보면 자기가 네. 논리적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경계하고 항상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원해요. 이렇게 큰 음, 회사일수록.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 한 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이 공공 목표에 대해서 지금 저와 공유를 한 거예요. 질문해 주세요. 아니, 여기까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우선 제가 이분아이만 속한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개발자 네, 사이트인데 여기 네. 커리큘럼이 지금 제가 잘 상세하게 설명해 놔가지고 여기를 참고해서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 사이트 잘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잠시만요. 네. 우선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다고 하셨죠, 저한테. 제가 플로우로 여쭤봤던 네, 것 같은데. 네.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이제 그래도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게 LG화학도 다니셨고 그 학점은행제도 하셨고 학원도 다녔었잖아요. 네, 그에 연관된 제가 그 포트폴리오 폼을 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네, 그 폼을 채워 오시면 돼요. 다음 주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혹시 일주일에 보통은 네,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어떤 일주일에 거죠? 그 수업 시간을 예, 예. 2시간 정도 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가 월요일 9시 15분에 하고 어, 바로 하면 좀 빡세서 왜냐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쯤 또는 토요일 오전 2개 중에 하나 혹시 수업도 가능하신지 여쭤볼게요. 그, 토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수요일은 혹시 가능하신가요? 수요일이요? 네, 수요일 8시 가능하세요, 혹시? 수요일 8시에? 네네. 수요일 8시에, 그날, 월, 그날, 잠시만요. 네네. 이게 그날이 아니라 앞으로 예, 한 주에 2번씩 수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수업 나갔던 게 또 안 잊어버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은,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일단 네, 수요일로 네네. 그러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네, 수정을, 뭐 하다가 조금 뭐 스케줄이 좀 수요일날 일이 잡죠, 예. 있으시면 그 네, 전날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네. 수업을 연기한다거나 이건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당일날 취소는 안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오후 9시 15분. 이 15분 이유가 제가 직전 시간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 수요일은 월요일 오후 9시 괜찮으세요? 수요일 오후 9시, 8시, 8시. 네, 네, 이렇게 우선은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빡세거나 아니면 회사에 일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사전에 전날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이동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2시간, 그럼 다음 시간은 이번 주 수요일 8시로 알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폼을 채워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전 준비의 첫 번째. 그리고 목표 회사는 오늘 정했어요, 저랑. 우선 넥슨의 백엔드 도메인을 정하셨고 네, 이 마음가짐은 사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 우대사항과 자격 조건에 맞게끔 내가 잘 공부해 보겠다라고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가짐은. 네, 이 사이트에 이게 사실 이 페이지 들어가면 또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이 링크도 드릴게요. 네, 그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커리큘럼이죠. 이제 사전 준비는 오늘의 첫 번째 숙제예요. 이 포트폴리오 폼에 어, 지금까지 했던 이력을 다 채워오라. 채워오기. 사전 준비 포트폴리오 폼 채워오기가 첫 번째 숙제입니다. 어, 1번 숙제. 그 두 번째 숙제가 이제 저랑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론 공부를 빠삭하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이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어요. 네,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을 먼저 사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따로 뭐 네, 제가 비용을 제공해드리지 않고 네, 자비로 사셔야 돼요. 이런 공부를 위한 책. 네. 책구매 링크는 제가 지금 하나씩 써드릴게요. 자바이신 1권, 2권. 총 한 6권 정도 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JSP, 최범균의 JSP. 제가 이 책을 왜 사야 되는지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토비 스프링 책 1, 2권. 토비 스프링 1권, 2권. 그리고 자바 객체 제가 이거 책 제목을 다 외우진 않아서 잠깐만요. 자바, 원리. 여기 있네. 네. 우선은 요렇게 총 6권이네요. 이렇게 6권을 사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숙제를 이제 내어드릴 거예요. 책을 산 다음에. 근데 수요일 날 할 때 이번 네, 주는 왠지 책이 안 올 거 같아서 이번 주는 한 월요일만 하시고 다음 주도 월수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그럴 책이 것 같은데요.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책이 없어도 저 폼 가지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번 주는 그냥 한 번만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책이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사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월요일만 하고 다음 주부터 월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건이에요. 6건 구매. 책 6권 구매. 하시고 이제 이건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이제 자바이신의 어떤 거를 읽어올지를 제가 숙제를 또 내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숙제인 거죠, 이제부터가. 잠깐만요. 네, 자바이신이 이게 9버전이 있고 10버전이 있는데 이 보시면 2023년도에 지금 발행됐다고 했잖아요. 요거 10버전으로 사오시면 돼요. 2023년도. 예, 네, 이게 아마 2014년도인가 그 9버전이 있는데 9버전은 사지 마세요. 이제 목차로 제가 숙제를 항상 내어드리거든요. 이 목차로 그럼 이제 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예. 일주일치 제가 내어드릴 건데 첫 번째, 세 번째 숙제는 자바이신 1번의 1장부터 뭐 사실은 이 내용이 학원도 다니셨고 학점 무는 그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프로그램이 음, 무엇인지. 근데 이 질문, 이 숙제의 의미는 어, 초등학생한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려운 기술 용어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음, 가능한 수준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예를 들어 근데 네, 프로그래밍이 뭐 당연히 C 언어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단어들을? 못할 것 같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예, 이제 프로 설명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어 요청 값에 있으면 결과 값이 나오는 건데 뭐 예시로는 뭐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이 계산기는 뭐 1 곱하기 9를 하면 이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함수로 빼가지고 1에 1 곱하기 9라는 그 연산을 우리가 사람이 뭐 이렇게 손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인풋 값에 따라서 아웃풋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물을 산출해주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모든 예, 것들을 지금 이 숙제에 대한 관련된 거를 일부러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나중에는 막 음, 프레임워크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만난 지 1시간 만에 프레임워크 공부해서 다 설명하세요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가장 음, 쉬운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1장부터 일주일치니까 한 5장, 6장까지는 읽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6장까지 일주일이니까. 플러스 4번 숙제도 있어요. 4번 숙제는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요 책은 쉽게 말해서 언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바 언어. 이 책이라는 게 자바의 신이에요. 자바의 신 1번은 언어에 네. 대한 내용이고 이 스프링 입문을 위한 객체지향 원리는 어떤 책이냐면 약간 수학 책이면 수학 익힘책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자바 언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설계됐고 왜 객체 지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사전 역사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실제 문법적인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음,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해해야 왜 객체 지향이 필요하고 왜 자바가 왜 꼭 써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안 이, 읽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여튼 대략적인 예.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음, 목차가 있으면 목차에 1장만 읽어보세요. 이 책은 1장만. 이렇게 총 4개의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 월요일 오후 9시 15분까지 모두 해오기가 숙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바의 신 6장까지. 네. 자바의 신 6장, 그다음에 스프링 스프링 인문을 원리 위한 대양 1장, 원리책 1장. 네. 근데 이게 635. 그냥 예, 읽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예. 별표를 쳐놓을게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이 저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할게요. 네? 저 그 4번도요? 네, 4번도 아, 네, 똑같이. 4번도 네. 똑같이? 4번 1장 네, 이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기계어가 뭔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면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이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어려운 것부터 하면은. 네. 우선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아주 열심히 떠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해와라고 하면 아마 이 수업은 정말 빵점짜리 수업일 텐데
제가 왜 필요한지는 설명 쭉 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걸 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남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거는 네네. 따로 플로우에 남기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 수업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고 요 네 가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그러면 네, 많으셨습니다. 요 수업 자료는 그 플로우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숙제해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네, 밤 되세요.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